199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복판, 전 세계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린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88층, 높이 452m,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는 이 무모한 계획은 한일 양국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로 변질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타워를 세워놓고 일본 타워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에, 이번 타워는 한국의 삼성물산에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부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많은 초고층 빌딩을 세워본 베테랑이었고, 한국은 5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본 경험조차 전무한 초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보다 35일이나 먼저 착공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일본의 완승을 점쳤고, 한국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35일의 격차가 단 2시간 16분 만에 뒤집히는 전율 돋는 기적이 일어날 줄은 말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을 붙여놓으면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고 건물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일명 메커니즘 오브 라이벌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신칸센과 경부선 철도까지 건설한 전력이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당시 국내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지어본 것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달리기 선수와 올림픽 국가대표를 100m 트랙 위에 세워둔 꼴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은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날 때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다 짓고 내려올 때쯤에야 10층이나 올리겠느냐는 조롱이 섞인 농담이 현장에 파다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술진이 선택한 것은 전공법이 아닌 혁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SCF 공법, 일명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일일이 들어 올려 설치해야 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크레인은 멈춰야 하고 그만큼 공기는 늘어집니다. 하지만 SCF 공법은 다릅니다. 거푸집 자체가 거대한 유압장치를 달고 있어 스스로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석 신발을 신은 클라이머가 벽을 타고 올라가듯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음 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공법의 도입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다뤄본 적 없는 장비였고, 만약 오차가 생기면 건물 전체가 비뚤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밤낮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 장비를 길들였습니다. 결과는 경이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7일 만에 한 층을 올릴 때 삼성물산은 단 4.5일 만에 한 층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해버린 것입니다. 멀리서 한국의 현장을 지켜보던 일본 기술진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속도를 올린 비결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직접 압송 기술입니다. 400m가 넘는 높이까지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것은 물리학과의 싸움입니다. 보통은 중간층에 거대한 탱크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위로 올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콘크리트가 굳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최상층까지 단 한 번에 펌프질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마치 빨대로 100m 높이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압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콘크리트의 점도와 펌프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직접 쏘아 올리니 일본이 하루 종일 걸릴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훗날 우리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할 때 핵심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한국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995년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언론과 현지 미디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백화점도 무너뜨리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느냐. 한국이 빨리 짓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각 영국인 감독관들을 투입해 한국 현장을 24시간 철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에게는 굴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부실의 징후가 아니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 틈을 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자마 건설은 자신들이 안전의 상징이라도 되냥 거드름을 피우며 한국팀의 사기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변명 대신 실력으로 대답하기로 한 것입니다. 3개월간 전 직원이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임시 숙소를 차리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돌렸습니다. 땀방울이 콘크리트와 함께 섞여 들어가는 지독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지독했던 불신의 계절이 지나고 공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이 시공하던 타워 1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밀 실측 결과 건물이 수직에서 약 25mm 정도 미세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4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에서 하단부의 25mm 오차는 위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일본 기술진을 덮쳤습니다. 하자마 건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술 대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해결책을 찾는 대신 비겁한 술수를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화살을 한국의 타워 위로 돌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기정사실이냥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짓는 건물이 심각하게 기울어졌다. 한국은 일본의 설계를 베끼느라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네티즌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삼풍백화점 사고를 연달아 언급하며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빨리 짓는 것밖에 모르는 국가이니 저 건물은 완공되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해외 유명 다큐멘터리 채널조차 초기에는 일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 건설 현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 정부와 영국 감독관들에게 정밀 실측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은 타워인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타워 1이 25mm나 기운 채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다 전 세계 건설업계 앞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처할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예 포기해버린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설치였습니다. 지상 177m 상공에 무려 8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를 끼워 넣는 작업은 당시 기술로 미션 임파서블이라 불렸습니다. 일본은 이 작업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입찰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극동건설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800톤의 쇳덩이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스트랜드 잭 리프팅 공법을 사용해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브릿지를 안착시켰습니다. 바람의 속도와 기압의 변화를 초단위로 계산해낸 우리 기술진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과 첨탑 설치였습니다. 1996년 3월 6일 새벽 전 세계의 카메라는 쿠알라룸푸르의 하늘을 향했습니다. 일본은 35일에 선점 효과를 끝까지 유지해
먼저 완공한 타워라는 타이틀만큼은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날 이른 아침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물산은 일본보다 무려 4시간이나 늦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타워 크레인 전략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타워의 좁은 상층부에서 크레인끼리의 충돌을 우려해 단 한 대의 크레인만 돌리는 보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2대의 크레인을 층수를 다르게 배치해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막힌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2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시간이나 늦게 시작했던 한국은 일본보다 2시간 16분 먼저 타설을 끝내버렸습니다. 35일의 격차를 실력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첨탑 설치 역시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심스럽게 첨탑을 올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계산된 오차없는 데이터로 10일이나 앞서 첨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996년 3월 6일 새벽, 한국타워의 꼭대기에서 완공을 알리는 버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보다 10일이나 앞선 완벽한 역전승이었습니다. 35일의 불리함, 무경험의 서름, 그리고 일본의 비열한 날조까지 모두 실력 하나로 잠재운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은 운이 좋았다거나 위험한 속도전을 벌였다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고층 빌딩 건설에서 운만으로 1mm의 오차도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800톤의 다리를 공중에 걸어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운이 아니라 처절한 분석과 혁신적인 공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카피하기만 했다면 절대로 일본을 앞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 건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후 삼성물산은 이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베이 100일 그리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의 시공사로 선정됩니다. 만약 그때 일본의 날조에 기가 죽어 공사를 포기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 하늘을 수놓은 K건설의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벽을 밟고 올라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5일의 격차를 2시간 16분으로 뒤집은 그날의 기적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실을 지키려는 정직함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고 있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현재의 기술력으로 일본이 다시 도전해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진실은 기울어진 건물 위에 세워지지 않으며 위대한 기록은 오직 정직한 땀방울로만 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